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마무리됐는데요.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3천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장중에서는 3천을 돌파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이죠. 자, 이로써 오늘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상승폭도 꽤 괜찮았습니다. 2.14% 오른 3,03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진짜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개인이 1조 거의 2천억 가까이를 순매도했죠. 지금까지와는 다소 상반되는 양상인데요. 웬일로 기관이 1조를 넘게 순매수하고 외국인도 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면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매수액이 크진 않지만 순매수세를 간만히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외국인이 기특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사실 그동안 코스피에서 보여준 개인의 힘은 정말 역대급으로 엄청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었는데 그동안 수익도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 실현은 충분히 나올 만한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코스닥도 오늘 소폭 올랐는데요. 0.7% 정도 오른 988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 기관만 순매도를 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요청이 너무 많으셔서 오늘은 제가 미국 민주당의 백악관, 상원, 하원 의원을 전부 다 장악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 다우존스는 오히려 어제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죠. 나스닥은 중간에 잠깐 반등을 하다가 장 막판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이 낙폭이요 0.6%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S&P 500이 10% 넘게 폭락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을 정도로 잔뜩 겁을 줬었는데 오히려 0.5% 오른 3,748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지금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미국 민주당에서 백악관과 상원 의원 그리고 하원 의원까지 거의 지금 장악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 대형주들이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일단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 민감주들은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을 보니까 생각보다 반등폭이 크더라고요. 한 4%에서 6% 정도 반등을 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불확실성의 해소로 봅니다. 어찌됐든 윤곽이 거의 다 나온 상태에서는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거니까 경기 민감주들은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고요. 문제는 나스닥에 주로 몰려있는 대형 기술주죠. 이 바이든의 성향을 보면 특정 소수기업의 독점을 극혐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죠.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고 법인세를 대폭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고요. 실제로 이 영향을 받아서 애플과 페이스북, 구글의 주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봐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형 IT 기업을 손볼 것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대 IT 기업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거대 IT 대형 기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면이 있긴 한데 그렇다면 문제는 빅테크 기업을 매도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이게 과연 큰 임팩트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게 혹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진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무슨 동네 골목대장 세력 다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그런 기질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이게 하루아침에 본인들 생각대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폭을 봐도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고작해야 1%대입니다. 저도 관련 기사와 동영상까지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적당한 타협점을 찾고 큰 위기 없이 넘어갈 것이다. 예를 들면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사회 환원 같은 형식을 통해서 서로 크게 부딪히지 않고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치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권한이 막강해도 유권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자,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식이 굉장히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정말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퇴직연금도 주식으로 많이 집어넣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대형 IT 공룡 소수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막말로 대형 IT 공룡기업 잡겠다고 벌집 쑤시듯이 쑤시면 당연히 개판이 되겠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하나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까다로운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걸 뭐 동네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뚝딱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게다가 증시에 미치는 파장 엄청나게 클 겁니다. 사회적인 파장도 엄청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애플에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미국 ETF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도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에 주로 투자합니다. 공룡기업들은요, 막강한 자본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로비도 엄청 할 거고요. 전방위적으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할 겁니다. 자, 또 국내 증시에도 뭐 영향이 있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국내 증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으로 2차 전지나 전기차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어제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나스닥도 반등까지 했다가 장 막판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공룡기업들 하락 1%대에 불과했고요. 코스피는 오늘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민주당에서 백악관과 상원, 하원까지 장악한 게 증시에 딱히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10% 폭락할 거라던 S&P 500 지수는 오히려 소폭 상승을 또 했거든요. 자, 게다가 실리콘밸리는요,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IT 기업에 친화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소수 기업, 누가 봐도 정말 점유율이 너무 높고 영향력이 큰 기업들, 뭐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중국과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의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공룡 IT 기업들을 쉽게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적당하게 타협을 볼 것이라는 관측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웬만해서는 기업 분할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전망이 존재하는 만큼 아직 속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초장기 투자를 마음먹은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뭐 30년이고 40년이고 계속 투자를 할 건데 만약에 제가 40년을 투자한다고 하면 미국 대통령만 10번이 바뀌겠죠. 일단 재선은 논외로 하고요. 대통령 선거는 10번 있을 거란 얘기고요.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정책이 바뀔 것이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뭐 매도하고 매수하기에는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3일 뒤에 긍정적인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뉴스 보고 매도했다가 3일 뒤에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때로는 이런 민감한 뉴스에 오히려 신경을 안 쓰는 게 저는 더 득이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인들이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슈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장악을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IT 공룡 기업들은 이제 왠지 끝난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 왠지 매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만약에 40년 동안 제가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민감한 뉴스에 제가 사고팔고 하면은 아마 수천 번은 사고팔고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신경을 아예 안 쓴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겠지만 차라리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아예 신경 안 쓰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식 어플을 지우고 그냥 쳐다보지 않을 것을 권고를 하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뉴스에 대응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냥 건드리지 않고 40년 동안 들고만 가는 거죠. 자, 물론 기업 자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은 예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손절하는 게 맞죠. 자,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거든요.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것을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고 그냥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폭락장이 온다면 그거는 받아들여야죠. 저의 선택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뭐 어찌 됐든 제 말의 핵심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업을 믿고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더 속 편하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일개의 개인이고요. 뭐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이니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각자가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